야담 이야기. 죽은 자와의 혼인. 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 종종 왕궁에는 땡중이 오곤 하였습니다. 그는 몹시 이상한 사람이어서 구걸을 할 때마다 당신은 남편으로 죽은 자를 얻게 될 거야. 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는 내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조용히 먹을 것들을 땡중에게 주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땡중은 12년 동안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은 남편으로 죽은 자를 얻게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발코니에 서 있다가 당신은 남편으로 죽은 자를 얻게 될 거야. 내게 좀 적성을 해주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딸에게 딸아, 저 사람이 무엇라고 하는 거니? 하고 묻자 그녀는 이 사람은 매일 와서는 당신은 남편으로 죽은 남자를 얻게 될 거라고 하며 적선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먹을 것들을 주곤 하지요. 그는 제가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12년 동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한 마음으로 이 왕국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여행을 떠나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리고는 하인들과 모든 짐을 싸서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 즈음에 이웃 왕국의 왕자가 이상한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보였고 점성술사들은 12년 후에 그의 생명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왕은 그를 땅에 묻는 대신에 도시의 외곽에 집을 짓고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곳에 안치한 후 모든 벽을 하얗게 회벽칠을 한 다음에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는 집의 중앙에 있는 문을 잠그고 문 위에 메시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순결한 여인이 여기로 올 것이다. 단 이 여인만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녀가 문에 손을 대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다. 이 슬픈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부인과 딸 일행들을 데리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몹시 배가 고파 다 같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딸은 산책을 하였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잠긴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멀리서도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닿자마자 활짝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더니 잠겨버렸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문이 하나씩 12개가 있었고 그녀가 손을 댈 때마다 하나씩 모두 열려 그녀가 통과하면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심장부의 오른쪽에 있는 침대 위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은 저절로 열리고 닫혀 죽은 사람 앞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땡중이 한 말이 기억이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마치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얼굴은 깊이 잠든 것처럼 고요하네. 자,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죽은 남자와 이곳에 갇혀버린 셈이 되었으니 어쩌면 좋을까? 무엇이든 해볼 수밖에. 하고는 그의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잠긴 문과 봉쇄된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숲에서 어머니는 음식이 모두 준비되었는데 우리 공주는 어디로 간 걸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집안에서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 왜 거기에 있는 거야? 밖으로 나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물쇠를 만지니 문이 열렸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문이 잠겨버려 여기에 혼자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 죽은 남자가 여기 누워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 이런 너의 운명이 너를 붙잡고 말았구나. 그 남자가 말한 것이 현실이 되었어. 그 자물쇠는 열릴 수가 없을 거야. 그들은 집의 옆문과 뒷문으로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 보려고 하였으나 마치 봉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노력하다 결국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우리는 가겠다. 너의 운명을 잘 해결지어 보렴. 하고는 슬픔을 가득 담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늙어갔습니다. 잠겨진 집 안에서는 공주가 밤낮으로 죽은 남자의 다리를 마사지하고 목욕 의례를 하고 적당한 시간에 신에게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 제례를 바쳤습니다. 10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고개사의 딸이 근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모두 둘러보고 문을 열어보려다 안 되어 마침내 지붕 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공주는 외로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로 소녀라도 있었으면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창문 너머로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헤이, 소녀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니? 네. 하고 고개사 소녀는 말했습니다. 너는 엄마나 아빠가 계시니? 만약 그렇다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마. 너는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거야. 만약 내가 부모님이 없다면 안으로 들어오렴. 아니에요. 전 아무도 없어요. 공주는 창문 안으로 그녀를 잡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사 소녀는 몸이 아주 유연해 몸을 비틀고 우그러뜨리고 해서 결국 들어왔습니다. 공주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집안에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나가서 왕자가 죽은 지 12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창문밖 나뭇가지에 예언적인 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2년의 끝이 오고 있다. 만일 이 나무의 잎사귀들을 뜯어 곱게 갈고 은 잔에 부어서 죽은 남자의 입에 즙을 흘러내리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 나무의 잎사귀들을 뜯어 곱게 갈고 은 잔에 부어서 죽은 남자의 입에 즙을 흘러내리면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야. 왕의 딸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시 잎사귀를 뜯고 즙으로 만들어 은으로 된 잔에 부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남자에게 그 잔을 가져다 주기 바로 전에 신에게 기도하고 그녀의 몸을 정화하는 목욕을 끝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제례를 지내러 갔습니다. 고개사 소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컵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왜 여기 있어요? 공주는 컵 안에 들은 것과 새의 메시지를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사 소녀는 이것이 기회임을 알아챘습니다. 공주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고개사 소녀는 죽은 왕자의 입술에 잎사지즙을 묻힌 후 은잔의 주스를 목 안으로 부었습니다. 애기 목으로 들어가자 그는 마치 깊은 잠을 잔 듯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고개사 소녀를 보자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인.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기도에 열중하고 있던 공주가 제례를 드리는 동안 그 둘은 남편과 부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제례를 끝내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 둘이 아주 친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12년 동안 고행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왔군요. 분명 행복은 나의 몫이 아닌 게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고개사 소녀가 편안하게 삶을 즐기도록 그들의 하인이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녀는 공주였고 여왕으로 태어났고 소녀는 단지 고개사의 딸이었습니다. 왕자는 두 여인이 말이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게 그들에게 밖에 좀 나가 도시에 갈 생각이요. 원하는 것을 내게 말해주오. 오랫동안 집시 타입의 음식을 먹고 싶었던 고개사 소녀는 푸른 잎이 섞인 마르고 납작한 떡을 원했습니다. 왕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의 여성은 사리와 비단 블라우스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여인은 형편없는 마른 떡을 원하다니. 그리고 그는 고개사 소녀에게 집안에 있는 저 여인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라 말했습니다.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앵무새라고 주인님에게 말해주세요. 이 또한 이상하군.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앵무새라니. 그는 생각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고 도시에 들려 고개사 소녀에게는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초록색 잎사귀로 된 마른 빵을 주고 공주에겐 앵무새를 주었습니다. 고개사 소녀는 거친 음식에 너무 기뻐 흥분하여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모두 마치고 잠을 자러 간 후에 앵무새가 갑작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이야기를 해줘요. 공주는 무슨 이야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야말로 정말 이야기거리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줘요. 앵무새는 계속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오래전부터의 인생 역정을 있는 그대로 앵무새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앵무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며 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자는 옆방에서 자다 깨어 누워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나는 저 식탁 위에 은잔을 놓고 갔건만 저 소녀가 나의 기도가 끝나 돌아오기 전에 잎사귀 집을 왕자에게 주고 말았지. 이제 그녀는 부인이고 난 하인이야. 내 운명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그녀는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옆방에 누워 듣고 있던 왕자는 신음 섞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고개사 소녀가 자고 있는 옆방의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그녀를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는 내 부인이 아니지. 넌 고개를 하는 처녀일 뿐.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12년 동안 정성으로 그를 돌보아준 공주를 위로하러 그녀의 방으로 가 밤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년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년이 끝났음을 알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왕은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니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왕자와 공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젊은 며느리의 발 아래 엎드려 몇 생에 걸친 너의 선행과 기도 덕분에 우리 아들이 목숨을 다시 찾았구나. 그는 오랫동안 잘 자고 막 깨어난 것처럼 신선하고 활기에 넘쳐 보이네. 그들은 왕궁으로 돌아와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더 늙고 약해진 신부의 부모를 위해 결혼식을 알릴 사람을 보냈습니다. 눈은 목화시처럼 되고 땅에 몸을 누일 준비를 하며 살고 있던 그들은 이 소식에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딸의 결혼식의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